교만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옆에 가면요, 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혐한 시위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좀 심하다. 라고 해서 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일본의 스치다, 일본에서 오히려 나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막 반일 감정 막 이런 것도 막 강했었던 때도 뭐 최근에도 있었고. 네. 근데 또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딱 여행도 또 엄청 가고. 네네네. 아직도 뭐 그거 일본 물건 안 산다 이런 사람들도 뭐 있기도 있는데 일본에서 보는 한국은 지금 어떤 건지, 일본도 막 혐한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 먼저 그 젊은 사람들은 뭐 20대, 30대는 한국은 오히려 그 선진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 일본이 이제 선진국에서 내려가기 시작한 거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었던 일본을 번쩍이었는 세대가 20대, 30대. 예, 그리고 뭐 지진도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은 굉장히 부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한류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한국에 오고 싶다.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15명 정도는 항상 와요, 한국에. 아, 그래요? 한국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저하고 비슷하니까 뭐 다 60대 이상인데 너무너무 좋대요, 한국이. 특히 그 부인들하고 함께 오잖아요. 네. 그 부인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한국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왜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일본의 고급 옷이라든가 네. 이게 한국에 똑같은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싸대요. 가성비가 가격, 확실히 좋다. 예, 가성비가 아주 좋다라는 것이 있고 네. 고급 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뭐 한국제 맥이에요. 외국제이면 똑같으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아주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반해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기타 여러 면에서 그 한국에 더 인심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뭔가 한국에 가면 어디 가도 정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 일본 아까 2030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일본의 20대 30대는 확실히 이제 잃어버린 30년 뭐 고기에 네네네. 이제 구간에 있다 보니 뭔가 좀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침울하게 뭔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한국은 어쨌든 뭐 중국의 어떤 이런 경제 성장을 같이 좀 네네. 등에 업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뭔가 기회도 많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은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다. 네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뭐 혐한이라든지 뭐 한국을 막 되게 미워하고 뭐 이런 네네네. 문화도 있다면 이 집단은 어딘가요? 이 집단은 사실 그 전체적으로 생긴 집단이에요.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기 내각, 그는 2006년에 생겼는데 네. 그 혐한 시위를 하는 그 제특회라는,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의 그 특권을 연소하지 않는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제일 그게, 한국인. 예, 제일 한국인을 그 쫓아내자. 네. 그게 줄여서 제특회죠. 제특회? 그 회는 모임. 네. 네,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의 특권을 특권을. 특권을 연소하지 않는 모임. 그거 줄여서 제특회. 네. 이 사람들이 그 2002년 12월에 결선이 됩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혐한이라는 것을 갖다가 북한이라는 것도 그 함께 하면서 전체적인 입지를 강화시켰어요, 사실상. 그래서 거기서 시작됐고요. 사실 혐준도 그때 시작돼요. 혐중. 예, 네. 혐준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한국에 혐준만 왔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혐한이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혐중만 네. 왔어요. 그 이후 다시 아베 정권이 2012년에 12월에 들어섰는데 이후 또 8년 정도 아베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엄청나게
혐한이 조직화가 됐고요. 네. 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이 이르탄 멈춰진 계기도 상당히 천치적이었어요. 그거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당선이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현재. 네. 전 대통령이 굉장한 일본에 대한 의호 정책. 아,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엄청 그렇게 했었죠. 네.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줬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그거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다. 일본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또 수용했고, 그리고 제3자 변제라는 것으로 간제징용 문제도 일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네. 다 해결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일 관계만 봤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이 골치가 아픈 거 모두 해결해 주니까 네. 이거는 사도관사 문제도요. 사도관사는 일본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일본이. 그런데 일본 고위 관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지지통신이라는 일본 통신사가 실제로 보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네. 그 기사 제가 갖고 있지만 그 일본의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극복하자. 그렇게 아예 대놓고 그냥. 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면 네. 아마 해줄 거다. 해줄 것이다. 어. 왜냐하면 한국이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됐었어요. 사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 그래, 해줬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일본으로서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는 거의 80% 이상이 이해가 안 된다. 일본에서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간 지금 뭐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네. 그것으로 인해서 혐한이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네.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혐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뭐 혐중, 북한까지 했던 거는 국내 자기 지지 세력을 좀 단속하기 위한 예예. 해외에 좀 약간 눈을 돌리라는 그런 네네.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그 일제 간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제 간점기에 대한 그 비판적인 시각이 한국에서는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은 반일이다. 라는 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한 세력으로서의 혐한 세력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다. 네, 네, 네. 그 역사는 다 거짓말이다. 그런 만화도 많이 나왔고 책도 많이 나왔고 네. 위안부 그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인 책이 나오고 간제징용 문제 이것도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한 것뿐이다. 라든가 네, 뭐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저는 연구자니까 너무 잘 알아요. 네, 그것을 일단 말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논문은 많이 없어요. 논문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 이게 심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책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책이 뭐 엄청 많다고 제가 뭐 예,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봤거든요. 일본의 그 서점에 가면요, 조그만 서점도 그렇고 대형 서점도 혐한 코너가 있어요. 혐준책 코너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한국에는 없잖아요. 뭐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일, 반일 책 네. 코너 그런 게 없잖아요. 중국에 가도 다른 나라를 욕하는 책을 그냥 그 두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코너는 없어요. 일본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국민 정서상에도 뭔가 좀 이렇게 제가 굳이 추정을 해보자면은 우리는 조금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저기 두 나라는 막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미운 약간 질투도 있고 예. 그런 거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엮였을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아까 말씀드린 제투크에 하는 이야기가 제일 한국인들은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길가에 나가서 그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일본에 와서 한류 드라마를 계속 그 후지 TV라든가 그런 데서 뭐 하루에 6시간이나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국이 강해졌다. 네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되는데 왜 일본에 계속 오냐 나가라
이런 경제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강해져 가지고 일본 내에서 일자리를 더 그렇죠. 뺏어가고 있다. 그렇죠. 막 이거예요. 네, 네, 전자 제품들도 다 막 한국이 만들기 네, 막 네, 하고 네,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상. 네, 거기에 효과적으로 또 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한국의 주장도 다 거짓말이니까 이것을 또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내면 그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 이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네. 예, 역시 한국이나 중국이 대만이 나쁜 놈들이었네. 그렇게 해서 뭐 이상하게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운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혐한이라는 것은 아주 큰 세력이 됐어요. 한때. 근데 그게 어쨌든 많이 줄었다. 네, 많이 지금은. 그럼 아까 젊은 세대는 혐한 이런 거는 좀 적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 좀 우호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랬던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사실 그 한국에서도 많이 주목된 것은 그런 혐한 시위를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오니까. 맞아요. 네. 예, 뭐 100명, 200명 그냥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이야기, 그 한국 사람은 죽어라라든가 이게 뭐 다 호로코스트를 만들어주겠다라든가 네. 다 하고 있어요. 그 옆에 가면요 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혐한 시위라는 것도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좀 심하다. 심하다라고 해서 또 모여가지고 너희들이야말로 일본의 수치다. 일본에서 오히려 나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또 싸우는 것을 또 한국에서도 네. 보도가 됐고 네, 본 것 같아요. 예예. 네, 그리고 그러한 혐한 시위에 가담한 분들은 일단 받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이게 전문으로 돈 받고 하는 돈 거군요. 받고.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예요. 네. 아르바이트. 그리고 거기에 나가면 마음껏 욕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네. 이게 그 양심 고백한 사람들 그게 있어요. 아, 내가 좀 너무 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나가면 한국인이나 중국인을 마음껏 욕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15만 원 정도, 15,000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네. 안 할 이유가 없네. 예. 네. 그래서 가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 하고 너무 양심의 가치에게 고민해가지고 SNS에 올려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했다. 그렇게 다른 민족을 욕하거나 왜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목적 갖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움직이는 뭐 정치 세력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는 막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친해지게 되니까 예, 예. 괜히 잘 도와주는데. 예. 그러니까 하지 말자. 정치적인 뒷사람들이 있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주는데 네. 하면 안 돼, 오히려. 그렇죠. 괜히 또 이렇게 막 잘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도와주고 계시는데 다 그만해. 당신들 돈은 다른 곳으로 벌어.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 그렇게 된 거구나. 네.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 항상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에 막 다 막 1등부터 막 하는 거를 네네. 자주 보는데 네. 실제로도 한류 열풍이라는 게 뭐 과거 배용준 뭐 이때 말고 네네. 지금도 엄청 강력한 건가요? 예. 배현준 씨의 영향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사실 배현준 키즈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때 연사마 붐으로 그때는 30대, 40대 여성들이 연사마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지금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네, 그거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들이 집에서 보는 게 한류 드라마예요. 그 배용준 연사마 이후로도 한류 드라마 이후로도 많이 한류 드라마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병헌도 좋아하고 장동건도 요새 안 나오지만 그 좋아했고 또 그 이후 쭉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한류 드라마에 빠지면 일본 드라마 볼 수가 없게 된대요. 좀 약간 결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류 드라마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요 너무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일본 드라마는요 주인공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하나의 가정이 나오고 또 그 친구 가정이 나오고 또 그 친구 가정이 나오고 굉장히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함이 너무 많아요. 겉모술수를 막 네, 하면서 예. 네, 일본은 그 모함이라는 문화가 많이 없는 아,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한테 좀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아니 하는데 네. 일본은 모함 이상으로 무사 문화였기 때문에 네. 모함하기 이전에 죽여버려. 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 그 드라마로 만들어도 재미없잖아요. 모함이 하면 이것은 그렇죠. 막 서로 막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네. 죽이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드라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문화의 일부는. 그러나 한국은 뒤에서 더 곤작을 금이고 뭐 이게 그 대단하잖아요. 네. 이거 재밌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문화가 이제 계속 세대를 이어서 세대를 계속 이어서. 가고 또 K-팝도 계속 예, 지금 예. 인기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한 것을 조그만 아이들 때부터 본 사람들은 한류가 모든 콘텐츠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연사마의 영향이라는 게 아주 지대했어요. 그게 그 몇 세대를 만들었다라고 뭐 지금 2세대, 3세대 정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주 탄탄한 뭔가 이렇게 금방 꺼질 것 같은 거질 느낌은 것은 아니고 더 아니고. 확대되어 가는 한국만 그 어떤 실패를 하지 않는 한국이 뭐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게 요새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5하고 오도아의 문제라든가 재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방시혁 뭐 해가지고 이제 하이브하고 저기 뉴진스하고 아, 뉴진스 뭐, 네, 바로 네. 뉴진스 일본이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아,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호타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스타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일본이 더 다르게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들이 그 한국 내에 그러한 또 이게 더 한류 드라마가 되는 그 모함이라든가 뭔가 그러한 내용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그렇지가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쨌든 지금 한국과 일본 뭐 양쪽의 입장을 뭐 다 이제 아시니까 이게 결국에 한일 관계라는 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인데 그리고 이제 되게 오래된 이런 뭐랄까 이 애증의 관계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발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바다가 있으니까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요새는 비행기도 있고 뭐 배도 있고 하니까 만나게 되니까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서 역사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실 양심적인 일본인이나 또 한국인도 마찬가지지만 또 역사적인 것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 불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병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스터 선샤인을 봤어요. 네, 네. 그곳으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역사 드라마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를 중심에 한류 드라마로 재밌게 만들면 이게 또 역사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한 역사 드라마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역사 드라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현대사도 네.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라든가 다 했지 않습니까? 제3공화국 박정희에 대해서 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역사 드라마는 그 이토 히로부미 이전에서 다 끝납니다. 그 이후 것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 왜곡이에요. 이것도 역사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잊고 싶은 거니까 어찌 보면. 그 은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그 뭔가 한국과 관련이 있었나? 한국을 침략했다라든가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을 때웠다.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건 그냥 이제 역사에서 잘 안 가르치고 그냥 쓱 예. 넘어가는 그런 거군요. 예. 2년 전도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해도 그것도 중학교 때 2년이나 가르치거든요. 근데 앞에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역시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끝난대요. 보통 거기서 그냥 쓱 끝나고 그냥. 예. 그래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일부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문화의 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어찌 보면 이제 뭐 아무리 뭐 정부가 은폐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콘텐츠가 아주 좋아요. 서울의 봄 네. 이것도 일본에서 개봉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본 사람들은 이번에 계엄 사태를 조금 이해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거 배울 수 있는 게 일본이 없어요.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하니까 네. 그러는데 좋은 세상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문화의 힘으로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